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주진우 라이브 오늘의 경제 선생님은요, 염블리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어떻습니까? 요즘엔 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빠지고 있어요.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월에 되게 좋았잖아요. 한참 좀 뜨거웠는데 네. 이제 2월 들어와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미국 경기가 또 너무 좋아요. 네. 미국 주식은 좋다면서요? 아니, 미국도 좀 빠져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미국이 사실 올해 한번 금리 인하할 줄 알았거든요. 네. 1월만 해도.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물가도 여전히 높고 네. 또 경기가 사실 좀 안 좋아야 금리를 낮추는데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좋아요.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이제 근거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근데 주식시장은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1월에 올랐던 그 기대감이 소멸돼 가지고 네. 2월에는 좀 증시가 지금 주춤합니까? 좀 주춤합니다. 네. 지금 그 작년부터 주춤했는데 좀 나아졌다 주춤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살 때입니까? 팔 때입니까? 아니, 저희 회사는 여전히 뭐 좀 빠지면 사자. 빠지면 사자. 네, 계속. 생각하고 있다. 네. 보고 있다가 빠지면 사다. 예. 사라. 네. 지금은 어떤 주가 지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가장 요즘에 좋은 거는 그 2차 전지 같아요. 2차 전지요? 네, 그 배터리라 그러죠. 네. 배터리하고 한참 이제 엔터가 좋았는데 네. 그 SM 이슈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요즘엔 또 2차 전지. SM 이슈로 지금 엔터주는 조금 이렇게 이제 뒤로 이렇게 물러납니다. 조금은 쉬고 있어요. 자, 지금. 그럼 2차 전지요. 배터리 예. 얘기는 옛날부터 했었는데 네. 지금 그래도 2차 전지가 그래도 각광받습니까? 여전히 뭐 2차 전지가 네. 시장에서 가장. 예. 우리 뭐 이 배터리 그 기술도 좋고 회사도 네네. 좋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순위로 보면 중국이 아직 1등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의 CATL이 세계 1등인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2등에서 3등 정도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유율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니까. 예. 근데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밀리죠. 네. 전체로 따지면. 근데 중국을 제외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이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습니까? 기술도 좋고 네, 앞으로 기술도. 전망도 괜찮습니까? 네. 이게 약간 좀 다른 게 중국 업체들은 이제 약간 그 이제 배터리가 소재 중에 이 양극재라는 게 있어요. 이제 네. 보통 보면 이제 양극, 음극, 네. 그다음에 전해액 그리고 분리막이 있습니다. 이게 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양극에서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가면 충전되는 거고 네. 음극에서 양극 가면 방전한다 그래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 배터리 원가의 한 40%가 양극이에요. 네. 양극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극이 주행거리 같은 걸 결정을 하는데 네. 한국은 NCM 배터리라 그래가지고 한국이 주력으로 하는 거는 좀 주행거리가 좀 높은 거, 네. 좀 고성능 그렇죠.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CATL이나 중국 업체들은 LFP 배터리라 그래서 리튬 인산 처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 소재예요. 거기 네. 들어가는 게.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저렴한데 에너지 밀도나 이런 게 좀 낮아가지고 약간 이제 그 주행거리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지금 CATL과 LG 엔솔이 피 터지게 경쟁을, 네.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고급차 그리고 좀 고성능에서는 우리나라 업체가 주행거리가 좀 길어야 되는 거는. 자, 2차 전지 그리고 재료로 들어가는 니켈 리튬 이런 것도 호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사실 2차 전지는 그러니까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반도체는 장비빨. 반도체는 장비가 중요해요. 예. 근데 2차 전지는 소재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리튬, 거기다가 니켈, 뭐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요 잘 조합을 해야 돼요. 믹싱이라 그러는데 그걸 잘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차 전지의 그 성능이 결정되거든요. 예. 그래서 소재가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차 전지. 네. 보시면 돼요. 자, 2차 전지 말고 그 전기차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그러면 전기차의 그 주가 전망도 핑크빛입니까? 이미 핑크빛이었죠, 사실.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테슬라만 해도 거의 주가가 한 10배 이상 올랐었다가 네. 이제
작년 말에 엄청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한 주가가 한 고점에서 한 70%나 폭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건 누구나 다 알죠. 예. 이제 앞으로 엔진차보다는 다 배터리차로 바뀔 거 아니에요. 예. 모든 차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선도 업체가 또 테슬라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주가 많이 올랐는데 다만 이제 테슬라가 뭐 일론 머스크 약간 리스크도 있었죠. 네. 트위터 인수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갑자기 가격을 낮춘다고 하니까 네. 아니 이게 너무 이렇게 되면 좀 흔히 말하는 치킨 게임 예. 저가 경쟁해가지고 이게 전기차 이 업체들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가격 낮추면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차가 안 팔리나? 이런 이제 약간 우려가 좀 있었죠. 네. 그게 좀 안 좋았는데 어쨌든 지금 테슬라 주가 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는 결국 차값을 낮췄는데 잘 팔려요. 그래요. 어쨌든 테슬라는 테슬라입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의 전망은 뭐 여전히 좀 그 밝은 편이다라고 네. 좀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밝습니까? 자,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밝다 얘기했는데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시장 네, 상황을 네. 모르지만 AI, 챗 GPT 이 관련주는 지금 날고 있다 이런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챗 GPT가 뭐 이게 써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보통 이게 대중화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좀 갖춰야 된다고 해요. 일단 생산성이 좀 높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챗 GPT를 쓰면 좋은 점이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쉽게 해주죠. 아, 네. 예,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녹색창에서 네. 어떤 걸 검색을 한다. 그러면은 링크 따라서 내가 일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물어보는 순간 네. 답을 그냥 적어주죠. 답을 적어줘요. 네. 어떤 경우냐면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써주세요. 그럼 편지를 써줘요. 네, 맞아요. 한글로 쓰면 아직은 한글 데이터가 축적되는 게 네. 좀 적어가지고 좀 엉성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물어보잖아요. 네. 잘 써줍니다. 직원이 어떤 사고를 쳤어요. 이 직원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를 고용해야 될까요? 편지를 써야 될까요? 그럼 편지를 쓰세요. 편지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럼 편지를 써줍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신기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관련주는 그럼 어떤 주입니까? 관련주는 이제 뭐 사실 미국에서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챗 GPT를 만든 회사를 지분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 네. 거기가 이제 가장 핵심 기업이고 그리고 이 챗 GPT를 하려면 이게 결국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 반도체가 따로 또 있어야 돼요. 예. 엄청난 성능에. 그런데 삼성 반도체가 아니라 엔비디아인가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만 이렇게 막 나르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또 이렇게 거의 주력으로 좀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가 올라가는데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왜 수혜냐면 그 그래픽 카드 아시죠? 이 컴퓨터에 네. GPU라 그러거든요. 네. GPU가 그 인공지능 반도체로 쓰여요. 예. 엔비디아가 세계 1등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네. 고성능에. 네. 그걸 만드는 회사가 우리 한국의 SK하이닉스는 실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 들어가는 걸. 네. 그 삼성전자는 제가 알기로 AMD라는 회사랑 이제 엔비디아 경쟁사죠. 네. 여기랑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는 물론 보조 역할이지만 네. 거기 안 들어가면 챗 GPT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도체가 가장 좀 큰 수혜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삼성전자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전망은 뭐 그렇게 지금 당장은 솔직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의 업황을 좀 말씀드리면 네. 재고가 너무 많아요. 정상 재고가 그냥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면 5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이 반도체는요, 메모리 반도체 수주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수주 단위가 아니라 계속 반도체를 만들어야 돼요. 24시간. 네. 그래서 이제 이 재고가 쌓이잖아요. 근데 저기 주문이 와요.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어떤 업체들이 반도체 달라. 그러면 이제 넘기면 재고 줄겠죠. 근데 문제가 지금 이 고객사가 이 주문을 안 해요. 그래요?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예. 지금 재고가 정상 재고가 5주인데 지금 12주 정도 되고요. 예. 이게 15주까지 늘어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조금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한 2분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주가는요. 1월부터 올랐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좀 빨리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황 좀 좋아질 것 같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한 30% 정도 거의 차지하는 시장인데 네. 중국에서 이제 또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많잖아요. 네. 중국이 살아나면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반도체 못 만들어요. 예. 한국 걸 사다 써야 됩니다. 예. 그럼 당연히 중국이 리오프닝하고 모바일 폰이 많이 팔리면 네. 자동적으로 반도체가 좋아지는 거죠. 그거를 한 하반기부터 기대하고 있는데 네. 지금 주가가 지금은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업황은 안 좋은데 하반기가 전망이 좋으면 또 그러니까 미리 가는 거예요, 주가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은 어쨌든 1월 달에 좀 올라왔다 좀 쉬곤 있지만 주가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또 은행의 금리가 그닥 또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떨어졌죠. 예. 주식을 쳐다봐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네. 어떤 걸 주목해야 됩니까? 그럼 일단 반도체도 저는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고 반도체 괜찮고요. 반도체 괜찮고 요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몇 년 전에요. 조선사들이 좀 위험해진 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삼성도 되게 힘들었던 경우 있는데 해양 플랜트라고 네. 바다에서 원유 시추하고 예. 천연가스 시추하는 선이거든요.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비싼 금액인데 이게 이제 당시에 좀 약간 저가 수준이 뭐 약간 이런 이슈들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예. 근데 이 시장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만약에 지금 수주가 올해 좀 늘어난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 오일 메이저들도 그렇고 실제 좀 발주 움직임들 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뭐 조선주들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걸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피팅이라고 혹시 아세요? 피팅이 뭐냐면 네. 이게 파이프가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근데 휘어지죠 파이프가. 네. 그럼 이거 서로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연결하는 관을 관이음새라 그러는데 네. 그걸 영어로 이제 피팅이라 그럽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요. 그런 또 주가 조선 기자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쪽이 조금 구조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갖고는 좀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 또 부자재. 도로를 낼 때 도로가 이렇게 휘어가는 그런 거는 또 어떤 주식이 정치인들 주식 어떻게 정치인 주식이요? 네, 정치인 관련된 주식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정치인 주식은 그거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7383님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저녁 뭘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감자나 먹어.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최지영님께서 주 기자님 과학 시간이 좋아요. 경제 시간이 좋아요. 어렵다. 어려워요. 자, 경기가 조금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 경기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했던 얘기가 지금 이번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어요. 아니 다른 나라도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래도 경제 성장률 올라간다 그런 데도 있고 유지한다는데 우리만 떨어지더라고요. 예, 우리 한국은 일단 이제 어쨌든 한국은 수출 경기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아직까지 중국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한국은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예. 그게 좀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기에 되게 민감한 산업 구조입니다. 네. 기업들 자체 반도체도 지금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가 안 좋은데 경기가 좋을 리가 없거든요. 아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경제 성장하고 우리는 계속 꾸준히 성장했어요. 선진국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성장률이 1%대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전 세계 경기가 다 안 좋잖아요. 아니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우리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이게 좀 설명하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직접 제품을 만드는 회사보다 중간재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삼성이 만들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다 대부분 한국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만들 때 필요한 철강. 이게 우리나라에선 주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비들이 앞단에서 줄어버리면요. 이 채찍고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중간재 끝으로 갈수록 당연히 더 진폭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경기가 좋을 때는 훨씬 좋아요. 근데 안 좋을 땐 더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개선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좋아지는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기는 오히려 내년을 보면요. 전 세계에서 또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잘 버티면 내년은 희망이 보일 수도 있다. 이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한국 경제 이 구조 자체가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 훨씬 안 좋아요. 근데 좋아지면은 먼저 좋아지면서 훨씬 더 좋아진다. 이런 좀 특징이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출 얘기합니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정부가 할 역할은 해야죠. 뭐 네. 수출 지원도 해주고 뭐 세액공제 같은 것도 뭐 중요한 사업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정부가 노력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 네. 외부 변수가 일단 개선이 돼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근데 저는 올해는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출 플러스 4개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어쨌든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하잖아요. 네. 리오프닝을 해서 얼마나 소비가 늘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예. 그걸 만들 수 있는 요인은 중국의 부동산이에요. 중국 부동산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요. 중국 부동산이 가계 소비의 한 38%를 차지해요.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살아나야 됩니까?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구조 자체가. 네. 네, 중국과의 외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좀 한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네. 중국이 지금 단체 관광객이 지금 우리나라에 못 오잖아요. 네. 2019년 이후로 제가 못 온 걸로 지금 기억이 네네. 나거든요. 2017년인가? 약간 좀 관계가 또 안 좋았죠. 네. 근데 만약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오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그게 수출로 잡혀요. 예. 서비스 수출. 그렇죠. 예, 당연히 잡히기 중요하죠. 때문에. 그래서 6커라 그러죠. 예전에 네네. 6커라는 표현 썼는데 6커가 얼마나 오느냐도 좀 올해 한국 경제에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또 오겠죠. 중국 사람들. 오면 어쨌든 뭐 국내 경제에는 좀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학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좀 물어보겠는데. 네. 그거는 말고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유,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 이후에 그 2017년 3월 네, 이후에 맞습니다. 중국인의 한국 관광 타격을 입었는데 네네. 이제는 조금 관계 개선을 할 때가 됐는데 다른 중국과의 나라들은 외교. 이제 네. 대부분 단체 관광 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도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는 좀 오지 않을까 하반기 정도에 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우리가 또 기대를 걸어야 됩니다. 네. 어찌 됐건 네. 좋든 싫든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한테 중요해요. 우리 경제. 예. 네, 중국을 좀 응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공술 염승헌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요 FX가 부른 일렉트릭 쇼